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미국 국민들의 선택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약속하고 승패와 관계없이 단합된 미국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이틀 뒤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 전화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승리를 축하했고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다면서 그것은 민주주의자 국민들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the people. The people vote and choose their own leaders and they do it peacefully. And we're in a democracy. The will of the people always prevails. Yesterday, I spoke with President-elect Trump to congratulate him on his victory. And I assured him that I'd direct my entire administration to work with his team to ensure a peaceful and orderly transition. That's what the American people deserve.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선 결과와 관련해 미국 국민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단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I know for some people, it's a time for victory, to state the obvious. For others, it's a time of loss. We accept the choice the country made. I've said many times, you can't love your country only when you win. You can't love your neighbor only when you agree. Something I hope we can do no matter who you voted for is see each other not as adversaries, but as fellow Americans. Bring down the temperature.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 선거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이제 그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선거 공정성 시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남은 70여일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선서를 이행하고 헌법을 존중해 내년 1월 20일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원활한 정권 이양을 강조했습니다. We want to have an effective, efficient transition of power, and so we are ready to provide that. As you know, the president invited the president-elect, Donald Trump, to come to the White House, and so once we lock that in, we certainly will share that with all of you.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에서 외국 정상들의 축하 전화를 받으면서 새 정부 내각 구성 및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특히 취임 이후 곧바로 시행할 행정명령 등 각종 정책의 초안을 검토하면서 정권 인수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자는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믿기지 않는다면서 조만간 만나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진행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또 글로벌 지역에서 이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그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하는 얘기도 나왔고요.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문제를 지적하자 트럼프 당선인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조만간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CBM과 IRBM 같은 이런 이제 SRBM 이런 것들 막 마구잡이로 지금 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참 믿기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서 많은 정보와 방안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얘기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요.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삼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과 한국 간의 좋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두루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군사 동향을 상호 평가하고 긴박한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으며 북한의 점증하는 핵 능력,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오물풍선 낙하, 서해상 위치 정보 시스템 교란 문제에 대해서도 정보 상황을 공유하고 양 정상은 함께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과 이야기를 이어가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대선 승리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메시지에서 중국과 미국이 두 나라뿐 아니라 더 넓은 세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은 대결이 아닌 협력을 통해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미중 관계 수립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도 JD 벤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7일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 동맹, 파트너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bout the appropriate response to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soldiers inside Kursk to potentially engage in combat with, or I should say, against Ukrainian soldiers, but I don't have any announcements to make today. 밀러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행동 없이 우려만 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추가 질문엔 동맹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다는 앞선 답변을 상기시키면서 그 대응이 무엇인지 미리 예고하진 않을 것이라고 답하고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응하는 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전투는 이미 시작됐을 것이라면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된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군에 대한 선제 공격이 필요하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작전하고 있고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면서 북한군이 전투를 벌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하며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했다는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에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한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교전을 시작하거나 이미 교전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리의 인권 검토에서 미국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반동사상 문화배경법 등 3대 악법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을 규탄했는데 북한은 적대 세력의 인권 공세가 북한 주민 인권 보호에 장애가 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북한에 대한 네 번째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심사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 중 90여 국가가 발언권을 행사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대표적인 북한 내 인권 유린 장소인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continued impunity for perpetrator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PRK. We recommend that the DPRK, 1, immediately dismantle political prison camps, release unjustly detained political prisoners, and institute protections against arbitrary detention that guarantee respect for fair trials and other protections. 터너 특사는 이어 북한이 외부 정보 접촉 차단 등 주민 통제를 목적으로 만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 청년 교양 보장법 등 이른바 3대 악법도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 중단, 외국인 등 모든 납치 기록 제공과 이산가족의 상봉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도 북한의 3대 악법 폐지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Immediately resolve the issues of abducted detainees and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as well as the issues of separated families, and particularly promptly release 6 Korean nationals who are held against their will by the DPRK, including 3 Korean missionaries, Kim Jong-uk, Kim Guk-gi, Jo Chun-gil. 대부분의 UPR 참가국들은 표현과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 성분 차별, 고문, 탈북민 처벌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고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은 북한군 파병 등 북한의 러시아 전쟁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The engagement of the DPRK's troops into the Russian armed aggression against Ukraine is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he UN Charter and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could enable further Russian atrocities and poses a significant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러나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실히 보장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The efforts of the DPRK to ensure its people full enjoyment of their rights are confronted with series of challenges and obstacles, such as the political and military provocations and anti-DPRK human rights campaigns of the United States, deeply rooted in its extremely hostile policy towards the DPRK.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 주기로 심사를 받는 제도로 회원국의 인권 약속과 의무의 이행 성과를 검토합니다. 또 해당 인권 약속과 의무는 유엔 헌장, 세계 인권 선언, 해당국이 비준한 인권 조약 및 회원국들의 자발적 공약에 따른 것이며 북한은 2019년 5월 실시된 제3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서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지만 이행 실체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유럽을 넘어 미국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7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유럽 정치공동체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의 도움을 얻는 대가로 최신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이런 역할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이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또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러시아는 더 대담해지고 무장도 강화해 나토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커질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논의하길 기대하며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 위협에 맞서고 우리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파리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을 조치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의 크리스토프 르모안 대변인은 7일 기자들에게 지난달 28일 파리 주재 북한 외교관을 초치했으며 이런 지원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진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르모안 대변인은 또 북한에 대한 제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면서 파트너들과 조율에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에 북한 외교 공관은 없지만 파리에 본부를 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의 북한 대표부가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요코스카 기지에서 열린 한국 사관생도 해군훈련전단 입항 환영 행사에서 일본 방위상이 참석해 한국 함정에 승선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은 7일 행사에서 한국 해군 함정 마라도함에 승선해 선원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방위상으로서 처음 한국 해군 함정에 승선한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자리에서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영내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할 필요를 강조하고 한일 협력은 지금까지 이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방문 계획을 묻는 기자 질문에 가능한 조기에 실현되도록 한국 측과 조율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국 해군은 지난 4일 사관생도 합동 순항훈련 전단이 진해 군항을 출항해 오는 23일까지 항해를 하며 일본 요코스카에 이어 미국령 괌을 방문해 부대 견학과 군사 교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인 미나웅 훌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7일 리창 중국 총리와 미얀마 내전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중국과 미얀마 언론 로이터, AFP 등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리 총리가 이날 중국 남부 윈난성 쿤밍에서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훌라잉 최고사령관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리 총리는 쿠데타 이후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미얀마 군정과 반군 세력 간 정치적 화해와 내년에 실시될 총선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언론은 리 총리가 정치적 수단을 통해 무력 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한 군정의 대화 노력에 대해서도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훌라잉 총사령관은 회동에서 정부군에 맞서고 있는 반군 연합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2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중국과의 접경 인근 등에서 반군 연합과의 충돌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중국의 영상 공유 서비스 회사인 틱톡 캐나다 사업부에 대해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프랑스와 필리핀 쌍파뉴 캐나다 혁신과학 산업장관은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틱톡 테크놀로지 캐나다 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바이트댄스사가 캐나다에 초래한 특정 국가안보 위험을 해결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쌍파뉴 장관은 또 이번 결정은 관련 검토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와 증거, 캐나다의 보안정보당국과 다른 정보기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다만 캐나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캐나다 내 틱톡 접속과 관련 게시물 제작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해외 투자가 캐나다 국가안보에 잠재적 위험이 될 가능성을 관련법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바이트댄스의 자회사 틱톡의 사업 확장 계획 문제를 검토해왔습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에 앞서 미국 정부도 지난 4월 틱톡의 미국 내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발효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틱톡 대변인은 성명에서 틱톡의 캐나다 지사를 폐쇄하고 급여가 좋은 수백 개의 현지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누구에게도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예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했는지는 이란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이란 국가와 체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힘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란 언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이슬람 국가, 이웃 국가와 관계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면서도 다른 나라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제한적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란과 미국 등 서방이 합의한 이란 핵합의, 즉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파기하고 이란 제재를 복원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